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의 정석입니다. 이별 후 재회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놓치면 평생 후회할 진리의 얘기들입니다. 어렵고 막막한 재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이별한 후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일이든 연애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이별 후 재회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놓치면 평생 후회할 진리의 얘기들, 어렵고 막막한 재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이별한 후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일이든 연애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 스타일상 고리타분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실전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죠. 자신이 조금 재회를 위한 행동하고 나서 보통 바로 효과가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마음 대비 반응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면 초조해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깊게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생각해보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사실 그게 구조상 맞는 거라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지구는 오로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마음이 앞서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남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이란 것은 문제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그러하기에 자기중심적이되 내가 아닌 남에게도 그 사람만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이해, 공감, 배려 이런 비슷비슷한 수식어로 말을 해요.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하던 사람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해보려고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크게 느껴지고 남도 나처럼 그랬을 거라는 점은 간과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상대방도 그랬을 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싫어할 만한 일을 안 하게 되는 제동장치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어버리죠. 그게 진짜 어떤 징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했는데 바로 반응, 이게 욕심이고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죠.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듣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나중에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앞세우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는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습관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저 역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일반적인 제 상황에서는 듣고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중시합니다. 듣고 관찰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아닌 상대와 내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 아니 필수적인 과정이 되니까요. 연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동되겠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그 사람의 습관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 기질 때문이에요. 헤어진 여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남자가 또 마찬가지예요. 왜 떠날까? 다시 말해볼까요? 아니면 왜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자는 A라는 남자고 후자는 B라는 남자라고 보자고요. 느낌이 오나요? 자기 생각을 잘 비우고 들으시길 바랄게요. 듣고 새기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라고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곤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평생 혼자 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람은 원래 독립체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버릇한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유나 핑계가 될까요? 그럼 평생 계속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고 혼자 잘 살면 돼요. 아무리 잘 돼봐야 돈 좀 만지는 여사장님 정도는 되겠죠. 돈이야 여유가 있겠지만 마음과 영혼은 거지 수준일 테고요. 그나마 모은 돈도 누가 뺏어갈까 누가 사기칠까 아무도 못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못 써요. 그렇게 살아가는 돈만 많고 영혼은 없는 사람 종종 봐왔습니다. 지극한 외로움에 떨면서 살죠. 아무도 못 믿고 자신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외롭게 그저 순간에 자본주의적인 만족감에 기댄 채 진짜 사랑을 만들어 내려면 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사람 정도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기준점 정도라고 본다면 실제 그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또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 위에 A는 왜 떠날까? B는 왜 떠나지 않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모 대통령이었던 분 중에도 유행어가 있었죠. 아몰랑, 그런 유행어. 그 유행어의 의미는 뇌 없이 사는 인생의 느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고 누가 만들어 주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뭐 즉 아무 생각이 없이 살죠. 그리고는 지극히 자기 삶 속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에요. 허수아비와 같은 삶이죠. 뭐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 엄연히 따지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 탓이다? 가정 환경의 영향이 이유다? 근데 말이죠, 저는 뭘까요? 저 또한 그 누구보다 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볼 거 안 볼 거 보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는 그렇고 충분히 미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것에 분명 영향을 받았으나 극복을 했어요.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 여기저기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 하듯이 조금씩 배우고 모아서 완성시켰던 거죠. 연애고 사랑이고 일이고, 그러니까 그따위 뭐 그까이 거 뭐가 어렵습니까? 족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고작 한 발 떼었다고 세상이 확 바뀌길 바라는 게 도둑심보죠. 근데 말이죠, 되기는 돼요. 그게 기적이라고들 느끼긴 하죠. 남의 능력도 능력이긴 하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용이 기네요. 들어야 할 내용, 되새겨야 할 내용이 참 많죠. 왜? 들어야 할 말이 엄청 쌓인 거예요. 당신은 그간 안 듣고 아몰랑 시전하면서 나홀로 길을 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곧 강점으로 작용하긴 해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플레이 하면은 행동력은 좋아지니까요. 그게 곧 그 사람의 기질이 되죠. 근데 참 좋죠. 그 기질이 만들어내는 강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기질이 만들어내는 고질적인 문제를 믿고 따를 만한 스승, 뭐 단 한 사람한테만 굽히면 고쳐질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되니까요. 코치 카터라는 영화, 명작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것을 다시 본다면 지루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토리를 뭐 이미 아니까요.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두 번째 볼 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세 번째, 그 이상 뭐 최소 100번을 본다고 치자고요. 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는 만큼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화 내 모든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도 할 얘기들이 많고 깨달을 게 많습니다. 어떤 대사 하나하나 마찬가지고요. 그건 수준 높은 어떤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시나리오고 대사입니다. 명작이라고 알려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일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코치 카터와 같은 스승이 존재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말이죠. 이 영화에서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나름 잘났다고 살지만 결국 코치 카터가 말하기를 몇 프로의 확률로 너네는 죽고 뭐 감옥에 가고 어쩌고 한다. 그게 다 진실이잖아요. 1%의 삶을 살 것인가, 99%의 벌레로 살 것인가. 자신은 나름 특별하답시고 자신을 특별히 대해줄 사람을 바라지만은 현실은 자신은 99%의 벌레라는 거죠. 특별한 게 쥐뿔도 없으면서 자신의 정신만큼은 특별하다고 징징 뭘 하나 하더라도 뭐 제대로 해봤나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뭔 깡으로 연애나 사랑을 잘하고 싶어 하죠? 잘 되길 바라죠? 그게 웃긴 거고 그게 코미디예요. 당연하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맨날 왜 안 되지? 왜 난 사랑이 이렇게 힘들지? 99%의 벌레가 1%의 삶을 꿈꾸는 게 아이러니고 모순이고 코미디예요. 저는 0.01% 이상의 위치에 이르렀어요. 1%도 우스워요. 느끼긴 힘들겠죠. 실력차가 너무 나면은 사실 안 보여요. 실력차가 너무 나면 실제 상담들에서 제가 거의 장난 수준으로 했던 것들이 뭐 상담자들 다 대단하다고 느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뭐 특별한 거, 뭐 잘하는 거, 뭐 그런 쥐뿔이나 있으면서 뭘 바라야 하는데 쥐뿔이 없어요. 없는데 바라죠.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착각이고 헛꿈이에요. 그리고는 고작 한 발 떼고는 막 바라죠. 또 바래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 어쩌고 저쩌고 해요. 오르락내리락. Keep going. 제대로 견지하고 묵묵하고 확신에 차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함 앞에서는 어떠한 바위도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라는 공식이 실현되죠. 알량하고 얄팍한 주제에 바위를 무너뜨린다는 헛꿈은 꾸지 말아야 되죠. 제가 편지 대피를 해주고 나면 꼭 최소한 10번 이상을 정독하고 실제 수기로 써가면서 머리와 마음에 새기라고 시켜요. 그리고는 묻죠. 편지 내용을 얼마나 새겼습니까? 감탄하고 울기만 할 줄 알지 보통들 대부분 감탄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를 스스로 쓸 수준이 되는 거는 요원한 일이라는 거죠. 편지 대필의 과정은 이제 먼저 상담자한테 최선으로 써보라고 해서 제가 받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물론 그 편지 내용은 거의 구질구질한 스타일이라서 활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 리빌딩 수준으로 새롭게 써드려요. 그러면은 항상 감탄과 눈물, 자기 마음을 자기보다 더 잘 표현해줬다라고 극찬을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극찬을 받은 그 편지라는 거를 뭐 시간을 많이 들이지도 않았고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막 휘리릭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대단할까요? 저는 별로 그닥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글 자체보다 글에 담긴 뭐 그러한 마음가짐이 평소에 내재돼 있으니까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러니까 휘리릭 써지는 거겠죠. 제대로 된 깨달음, 그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게 진짜 길입니다. 뭘 두려워하시나요? 두려워할 진짜 정체는 바로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대로만 하면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세상에 드물기 때문이죠. 99%의 흔하디 흔한 벌레처럼 여겨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특별한 줄 알았는데 좆도 쥐뿔도 아닌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감추고 꾸미고 거짓말로 유지하는데도 병신같이 남아있는 B는 그래서 스스로도 만족이 안 돼서 본인들도 대부분 A를 원해요. 그쵸? A급을 상징해요. A를 원하면 본인도 A가 돼야겠죠? 근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십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주르륵 말해온 것들은 김구라보다 더 수준 높은 독설이에요. 단순히 막 깎아내리거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고 절대로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무시하듯 말을 해도 기분이 절대 나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해당하는 사람은 말이죠. 만약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죠? 부들부들 전국 찔려가지고 부들부들 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진짜 맡기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지랄을 해요. 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돈을 상담비를 적게 주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시간을 맡기고 마음으로 더 깊게 따르는 사람에게는 한 10배 이상 더 지랄을 해줘요. 영화상의 코치 카터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말 그대로 인생을 구원해 주는 거죠. 어린애처럼 징징대는 어른이, 그러니까 어린애와 어른을 합친 거죠. 징징대는 어른이 멱살을 잡아서 끌어가 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 거리감이 있을 때 예의라는 걸 더 갖춰요. 이런 유튜브에서는 더 예의를 갖추죠. 그러니까 아직 누군가 나한테 완전히 맡긴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공공적으로 알려지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보통 그러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두려워하고 있는 정체는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이고 도둑놈심뿐만 가득하면서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정작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질, 습성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능력이나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가 안 한 거죠. 지가 안 해놓고는 아주 합리화하면서 징징대요. 그걸 전문용어로 합리징징이라고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그럴싸하겠죠. 정신과나 심리학과 애들이 잘하는 거, 그따 의미 없는 짓들, 그런 쪽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인간 본연의 본성이 진정한 진실이에요. 그것을 위배하는 그 어떠한 고상한 학문이라도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척, 똑똑한 척, 깨달은 척 하는 위선적 현지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원래 묻혀있죠. 왜 묻혀있느냐? 그런 실력자들은 실제로 그걸 하느라 바빴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니까 슬슬 나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짜가들은 있잖아요. 짜가들은 그걸 다 했다고 오래전부터 떠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정석으로 다 푸는데 오래 걸린 A라는 학생과 B는 그냥 풀지도 않고 백지 상태로 내면서 다 풀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나 B는 절대로 정답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금방 다 풀었는지 알아? 내가 쓴 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렇게 어필만 할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게 그들의 특징이죠. 제 개인적으로 10년간 상담했던 것들, 그런 자료를 모았으면 엄청난 게 많았을 텐데 아쉽기는 해요. 글이나 유튜브 용으로 말이죠. 그 외에는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관심도 없었고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술술 나오는 것들이라서 상대방 상담자들은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별로 생기진 않으니까 언제든 나오는 생각들이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기록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상담자한테 카톡으로 쭉 그냥 잔소리 하듯이 쭉 쓴 내용, 이거 합치는 거,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쭉 쓴 거예요. 이거 이 내용들, 그거 그냥 이렇게 카톡에서 베껴다가 이렇게 살짝 그 프라이버시 부분만 빼고 이렇게 각색해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톡으로 수다 떨는 거죠. 내용이. 다른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쑥 써요. 그냥 주제 하나만 딱 정하고 그냥 쭉 쓴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유튜브 찍은 거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한 것도 있고. 실제 사례 하나 얘기해 보자면, 공기업 다니는 방위산업체에 관련하여 굉장히 어려운 EMP 기술 같은 거, 그런 걸 다루는 라이프 코치 1호 제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녹음도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녹음이냐, 군사 과학 영어, 그러니까 일반 영어가 아닌 거예요. 더 어려워요. 일반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그걸 잘 또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기술 영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술책을 가지고, 그렇게 그 영어로만, 그런 기술 영어로만 이루어진 책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 주겠다, 어려워하니까. 그 친구도 당연히 제 말을 안 믿었죠. 제 핸드폰 어디 찾아보면 녹음의 목록에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거 막 정리해 놓고 그러지 않아서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 녹음이 있어요. 협박한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그냥 남겨라 하고. 근데 이제 진짜니까 진짜로 남긴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하도. 왜냐면 내용이 안 믿을 내용이잖아요. 그 친구 자기 팀장이 그 업계에서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연수익은 최소 2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개념하고 제가 말하는 개념이 비슷한 게 많아서 놀랐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일반 영어도 잘하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더군다나 그쪽 기술 영어는 더 어렵다고 말했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씹어가듯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놓치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두어 시간 카페에서 가르쳐 준 게 전부고, 왜냐면 주가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그전부터도 제가 못하지만 상대방의 전공인 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흥미가 생겨서, 그럼 그 어려워하는 거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책 가져와봐. 그 책 되게 어려운 책 되게 두꺼운 책 있어요. 막 그거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한 거예요. 잠깐 한두 시간 정도 한 거예요. 연애 상담 면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과분한 여자랑 잘 되게 해주고, 또 한 번 헤어질 뻔 했었거든요. 기적적으로 제가 다시 만나게 해줬죠. 본인이 어리버리 떨어서 이제 헤어질 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것에 안주하더라고요. 사실 더 좋은 여자를 추구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튼 충분히 이해는 돼요. 지방 친구라서 집안에서도 결혼을 엄청 푸시하고. 근데 그 친구 되게 머리 좋고 절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뭔가 수준 떨어지는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헬스도 10년 넘게 매니아급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육이 엄청나고 막 왕자 선명하고. 근데 그 몸으로 저랑 힘싸움을 해가지고, 저는 헬스 안 했잖아요. 저한테 그냥 발렸거든요. 속칭 그냥 발렸다. 그래서 멘붕이 왔다는 거는 요즘 말로 안 비밀? 헬스 근육이 의미 없다는 것을 참교육으로 제가 느끼게 해줬죠. 참고로 공기업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고, 신입 연봉이 4천 이상이고, 이런 실제 사례에서 대충 아시겠죠? 이런 게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적 실력의 예. 짜가들은 실체,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실체적인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사람들은 환호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유명인 중에 TV나 강연 등에서 연애 강의하는 거 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요. 연애의 완성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못해요. 자기 자신은. 그 외에도 많은데 좀 생략할게요. 스님 쪽에도 한 명 있고, 연애 유튜버 중에도 쓰레기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있어요. 생략할게요. 자,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뭔가 할 만한 대가로 느껴지는 것이지, 억지로 힘든 것을 마음에 위배된 채로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아픈 부모를 병원에 보내서 치료해드리고, 그런 뿌듯함, 그런 노력, 그런 대가,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키우죠. 거짓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막 여러 남자 또는 뭐 여러 여자 뭐 가볍게 후리고 다니는 바람둥이라고 봐도 돼요. 그들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고 뭐 나이 많은 건물주를 겪어본 적도 있었는데 뭐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쪽에 뭐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60대 뭐 후반 할머니셨고 한 명은 50대 초 아주머니였어요. 뭐 이 부분도 생략을 할게요. 뭐 결론만 얘기를 하면 전자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수준으로 완전 짠돌이의 하루하루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사는 삶이었고 그 이유도 뭐 결국 삶이 퍽퍽하니까 그런 거겠죠. 후자는 자기의 유일한 낙이 고작 나이 어린 이제 자기 회사 직원들과 노닥거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은 과연 좋았을까요? 그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 바라고 이제 붙는 사람인 거예요. 둘 다 혼자 사는 케이스였고요. 그냥 그래 합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저렇게 실체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최소 100억대 이상의 건물주라는 게 팩트예요. 돈에 전혀 걱정 없는 부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잠깐 좋을 때만 좋고 나머지는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삶이었던 거죠. 자, 사람의 뇌는 극히 뛰어나게 만들어져 이 영상을 잘 새기시길 바랄게요. 자기가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알아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느껴졌는지는 본인이 알 일이죠. 앞으로도 연애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 정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